오늘은 엑셀 강좌 17번째 시간으로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에서 피벗이란 말은 회전축 또는 회전축을 돌리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벗 테이블은 그러니까 회전 테이블이죠, 말하자면. 자, 여러분들 중국집에 가보시면 회전 테이블이 있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회전 테이블에 올려놓고 돌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쉽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집에 있는 회전 테이블입니다. 엑셀에서도 피벗 테이블은 그런 회전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음식 대신 데이터를 올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취합을 해서 통계를 내고 집계를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자, 여기 정의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집계하는 도구,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아주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때 쉽게 통계를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기능을 살펴보면 필터링 할 수 있고요. 또 정렬시킬 수가 있고 합계를 낼 수 있고 항목별로 시트를 작성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엑셀의 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피벗 테이블이 있고요. 추천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피벗 테이블과 추천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차이는 뭐냐면 피벗 테이블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추천 피벗 테이블은 선택을 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중에 필요한 것만을 선택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로 말하면 피벗 테이블은 주관식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추천 피벗 테이블은 객관식 문제, 이미 만들어진 것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자, 실전 피벗 테이블. 첫째, 업체별, 품목별 매출액 통계표. 두 번째는 월별 통계표. 세 번째는 추천 피벗 테이블을 사용해서 만들기. 자, 이런 세 가지를 만들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 시트를 한번 열어보고요. 자, 지금 여기에 데이터 시트가 업체별 매출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필드가 일자, 업체, 품명, 단가, 수량,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가지고 첫 번째로 업체별 매출액 통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는 테이블에 어딘가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테이블 안에 선택을 한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분석할 테이블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표 또는 범위 선택,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자, 그러면 이미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클릭을 했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 범위가 아니고 다른 범위라고 생각이 되면,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범위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선택을 해 봤습니다. 지금 필드 B고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선택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아랫부분입니다. 자, 새 워크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을 작업할 거냐, 아니면
기존 워크시트에서 작업할 거냐,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기존 워크시트는 클릭을 하면 이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에 그대로 쓴다는 얘기고요. 이럴 경우는 요 위치가 자,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요 위치에서 시작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새 워크시트에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요. 자, 작업 화면이 새 워크시트가 떴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피벗 테이블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워크시트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고요. 실제는 중요한 부분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면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선택한 테이블에 있던 필드들이 모두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필터, 열, 행, 값.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있는 필드를 이 네 군데로 필요한 것들을 배분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필터에도 배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에도 배치할 수가 있고, 자, 행에도 배치할 수가 있고요. 값에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군데 배치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쪽 부분이 행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열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값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필터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행이 이 부분에 오고요. 그 다음에 필터는 이 부분에 나타나고요. 열은 이 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값은 이 부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체별 통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업체를 끌어다가 행에다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 행 레이블 해가지고 업체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지우고요. 요번에는 금액을 값에다 갖다 넣어 보겠습니다. 자, 금액을 끌어다가 자, 여기 값에다가 넣으니까 지금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행 레이블에 업체가 나오고요. 여기에 업체별 매출 합계가 나와 있고 밑에 총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품명을 끌어다가 자, 다시 행에다 넣어 보겠습니다. 업체 밑에 자, 이렇게 했더니 자, 같은 행인데 업체 1의 합계 금액 그리고 업체 1에서 품목 2가 얼마, 품목 3이 얼마, 품목 7이 얼마, 품목 8이 얼마, 품목 9가 얼마, 품목마다 합계가 나타나서 나와 있고요. 업체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으로 업체에 대한 통계, 품목별 통계가 잡혀 있는데 조금 불편한 것 같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품명을 열로 옮겨봤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행으로는 업체가 나와 있고 열로는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면적으로 업체와 품목을 볼 수가 있고 아까는 행으로 했을 때는 품목이 매출액이 없는 품목은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자, 업체별로 매출이 없는데도 어디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거보다는 행과 열로 평면으로 확대를 하니까 훨씬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 편하게 볼 수 있는 형태가 됐죠.
자, 이번에는 수량을 끌어다가 합계 밑에다 놔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품목 1. 자, 품목 1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수량이 얼마. 자, 이렇게 나와 있고, 품목 2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에 대해서도. 자, 이렇게 수량과 금액을 한꺼번에 통계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불편한 것은 수량이 뒤에 나오고 금액이 앞에 나오는 게 좀 불편하니까 순서를 좀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수량을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엔 수량이 앞쪽에 오고 금액이 뒤쪽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월별, 업체별 매출액 통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시트 1로 가서요. 자, 월별.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고치든가 새로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자, 새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다시 데이터로 가서, 자, 선택을 하고, 다시 삽입, 피벗 테이블. 자, 이거는 비고까지 그대로 넣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 워크시트. 자, 확인. 자, 시트 2에다 만들겠습니다. 월별 매출액 그랬습니다. 월별 매출액은 우선이 뭐가 되느냐 하면 날짜가 되겠죠. 날짜. 자, 월별을 따질 수 있는 건 날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날짜를 끌어다가 행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3, 4, 5, 6 월이 나왔네요. 자,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여기 행에 보면 월이 있고 일자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빼고요. 자, 일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매출액이니까 금액을 값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일별로 매출액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열에다가 업체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업체명을 열에다 갖다 놓으면요. 예, 이번에는 자, 행 레이블에는 날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열 레이블에는 자, 업체가 들어있어서 업체별로 얼마, 통계가 얼마 이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 레이블에다 갖다 놓고 그룹 선택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룹 선택을 누르니까 여기에 그룹화 여기 떴는데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통계를 시작하는 것이 언제부터 할 거냐. 첫 번째가 3월 11일이고요. 끝이 자 6월 15일로 잡혀 있는데 자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1월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면 없어지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자 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로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자 3, 4, 5, 6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그룹 선택을 하고요. 이번엔 분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1, 4분기 자 1, 2, 3월이죠. 2, 4분기 4, 5, 6이죠. 이렇게 분기별로도 통계를 낼 수가 있고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룹 선택 가면은 초, 분, 시, 일, 월, 분기, 연. 자, 연도는 같은 연도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다시 월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월별 통계표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번에는 품명을 끌어다가 필터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넣으면 여기에 품명이 맨 위에 필터로 잡혔습니다. 여기 보면 열 레이블의 업체나 행 레이블에 이미 잡혀 있죠. 자, 그런데 필터링에 넣는 이유는 여기에 행과 열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로 필터링을 할 경우에 별도로 필터 영역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필드 영역이 사라졌죠. 자, 이거는 이렇게 있으면 사라지고요. 다시 자, 테이블로 들어가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필드에 있는 품명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9개의 품목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다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다 지금 들어간 거고요. 이거를 여기를 체크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들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품목만 가지고 통계를 내겠다. 확인 누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 2, 3 요거 세 가지면 자, 이렇게 세 가지만 가지고 통계를 잡은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피벗 테이블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 4분기, 2, 4분기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여기에서 1, 4분기만 하겠다. 그럼 1, 4분기만 하고 그 중에 있는 3월달만 나온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업체가 5개가 있는데 업체를 2개만 하겠다. 자, 그럼 2개가 나온 겁니다. 이번에는 추천 피벗 테이블을 사용해서 만들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로 가시고요. 테이블에 있는 어딘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삽입 버튼 누르시고 추천 피벗 테이블. 자, 자동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거는 자, 업체별 단가의 합입니다. 이 단가를 합쳐서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죠, 사실은. 자, 이것도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거는 수량의 합입니다. 자, 이거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자, 세 번째 거는 금액과 수량의 합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만들어 봤을 때도 이런 걸 한 적이 있죠. 자, 네 번째는 수량과 단가의 합입니다.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거는 자, 단가의 합입니다. 자, 이것도 별 의미가 없고요. 자, 그 다음 거는 합계와 수량, 금액의 합계와 자, 수량, 이거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권장할 만한 방법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작성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엑셀의 꽃이라고 불리는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내용 잘 보셨나요? 만약 도움이 되셨으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클릭하시면 새 동영상 빨리 배달됩니다. 다음에 더 알찬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